안녕하십니까. 고독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 제가 썸네일로 쓴 이 사진을 제가 찍은 거거든요. 한 달 전쯤에 찍었는데 이렇게 석양이 이렇게 황금빛으로 이렇게 물들은 삼성전자 P1, P2 EUV입니다. 오늘은 갑자기 그 삼성전자 HBM4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 있어서 급하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4에 들어간 로직 다이를 생산을 시작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근데 이게 조기 생산이죠. 이게 뭐 대량 생산 들어간 거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샘플 성격이 되겠죠. HBM4에 두뇌이 되는 로직 다이를 조기 생산을 시작했다. 삼성전자가 이 인공지능 AI 시대에 적절하게 대처를 하지 못해서 굴욕의 시간을 보냈죠. 32년, 올해 되면 33년이 되거든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세계 1등이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HBM4에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18단, 12단 HBM3E에 엔비디아 콜테스트를 통과를 못했지만은 올 하반기에 이제 나올 4세대 루빈에 채용될 HBM4에 하여튼 이거를 경쟁해서 이겨보려고 하는 노력이 지금 대단합니다. 그럼 젠슨 황은 이미 작년에 SK 하이닉스한테 HBM4에 납품을 6개월 당겨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자꾸 불을 질러 놓으니까 이 메모리 업계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HBM을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이제 16단 HBM3E를 개발한 SK 하이닉스가 유리한 고지에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SK 하이닉스의 약점은 뭐냐면 자체 파운드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삼성은 있어요. 마이크론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객관적으로 본다면 삼성전자가 유리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초도 생산에 들어간 베이스 다이, 로직 다이가 정말 잘 나오고 이런다 그러면 삼성전자에도 이제 승산이 있는 거죠. 한동안 그 삼성전자의 그 HBM4 개발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렇다 할 만한 소식이 없었어요. 원C, 뭐 D램 이런 얘기가 것뿐이었지. 이제 삼성전자가 자사의 파운드리를 이용해서 HBM4에 들어갈 로직 다이를 4나노, 삼성전자가 3나노에서는 영 폭망이지만 5나노라든가 4나노는 수율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뭐 이렇게 로직 다이를 자체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원C D램이라든가 아직 숙련도가 검증되지 않았지만 하이브리드 본딩을 이용을 해서 이 HBM4 시장에서 선점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기존의 HBM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GPU하고 HBM을 병렬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여기에 이제 베이스 다이, 로직 다이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요거는 HBM3E까지는 자체 어떻게 됐지만은 HBM4부터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GPU하고 이거하고 완전 직렬을 시켜버리는 거죠. 요게 이제 하늘색으로 보이는 이게 얇게 보이는 이게 베이스 다이, 로직 다이입니다. 요 얘기를 오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HBM4에서 자사의 4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이용해서 로직 다이 초도 물량 생산에 돌입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렇게 생산된 것을 로직 다이를 최종적으로 성능을 테스트하고 난 다음에 괜찮다 그러면 이 HBM까지 해서 고객사에게 전달해서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당연하겠죠. 이게 한번 뭐 이 파운드리가 여기 이제 이 베이스 다이, 로직 다이를 시작을 들어가면 적어도 이제 3개월 이상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1분기 중으로 이 이제 HBM4에 대한 그 이제 로직 다이가 나오고 HBM이 패키징이 돼서 테스트를 해서 이제 고객사에서 콜을 받는 이런 순서대로 가겠죠. 그래서 SK 하이닉스한테 주도권을 뺏긴 거를 올해는 이제 어떻게 하든지 되찾아오려고 그런 노력이 삼성전자한테는 굉장히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코어 다이죠. 코어 다이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로직 다이, 버퍼 다이, 그 다음에 베이스 다이 이렇게 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지금 HBM4부터는 여기가 이제 고객사의 맞춤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춤형 HBM, 맞춤형 반도체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 전에도 말씀드린 요 까만 선은 이제 이걸 연결을 하는 거죠. 1단, 2단, 3단, 4단, 12단, 16단 이렇게 HBM4 같은 경우는 12단을 자꾸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16단부터 시작할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픽 나온 거를 보기 좋게 옆에 건 이런 건 제가 다시 만든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업계에 따르면 업계가 중요한 거죠. 업계에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다 나오죠.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가 절치부심. 그래서 최근 HBM4의 로직 다이 설계를 마치고 아마 이게 테이프 아웃을 했겠죠. 그리고 사나로 파운드리 라인의 설계도를 전달해 생산을 개시했다. 삼성은 파운드리가 있잖아요. 파운드리 라인이 있고 제가 여기 사무실이 있는 평택 캠퍼스에도 P2 EUV도 있고 P3 P2에도 페이지 2에도 파운드리 라인이 있어서 그리고 작년 연말에는 지금 콜드 셧다운까지 막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놀고 있는 EUV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시작을 했겠죠. 그래서 로직 다이는 위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DRAM을 쌓아 만든 HBM의 맨 밑단에 있는 거죠. 여기죠. 이 밑단에 있는 건데 여기가 이제 승부처가 되는 거죠. HBM4에서는 HBM을 잘 만드는 것, 이게 위에 있는 DRAM 낱장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젠 이겁니다. 이 로직 다이 싸움입니다. 로직 다이. 이거를 정말 얼마나 잘 만드냐. 고객사가 원하는 대로 엔비디아, 테슬라,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그 고객사가 원하는 대로 얼만큼 잘 만들어 줄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로직 다이를 업계마다 다 다르게 불러요. 어떤 데는 베이스 다이라 그러고요. 버퍼 다이라 그러고 로직 다이라고 해요. 업계마다 다르거든요. 그러나 뭐 동일한 제품인 것은 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HBM4부터 DRAM이 이제 단순히 이어붙인 것이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객사의 GPU 등과 연결하던 기존 HBM3와 달리 HBM 최하단에 로직 다이가 이제 파운드리가 공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자사의 파운드리가 있으니까 이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하고 다르는 거죠. 그러면 SK나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 로직 다이를 설계를 해서 또 TSMC한테 또 이게 파운드리를 또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삼성은 뭐 그 자리에서 착착착 이루어지니까 이게 참 잘 일의 효율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객사가 요청하는 설계 자산과 응용초에 최적화된 형태의 맞춤형 HBM을 제작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TSMC가 지금 뭐 5나노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신문에 보면 3나노 공정이 또 유력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조금 더 두고 봐야 됩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 이 말이 중요합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 아마 협력사겠죠. 발열 문제. 참 이게 HBM에서 가장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발열 문제거든요. HBM이 최대적이고 HBM으로 만든 AI 데이터 센터의 전기, 이 문제 때문에 정말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열이 가장 심하게 발생하는 곳이 로직 다이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발열이 가장 심한 로직 다이를 발열을 적게 하면서 전력 효율을 높이고 그리고 고객사에서 원하는 그런 니즈를 반영시킨 이런 걸 한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또 4나노가 어느 정도 이게 좀 공정이 잘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뭐 여러 실패들을 하면서 수위를 높이고 또 성능을 높여서 4나노로 이 HBM의 베이스 다이를 하겠다는 얘기죠. 자, 여기 보면 삼성전자가 12인치 파운드리 생산 라인이 이겁니다. 기흥 LSI S1 있고 미국의 오스틴에도 있고 그 다음에 화성도 있고 그 다음에 화성도 있고 화성 V1은 최신 팹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택 P2의 EUV 여기가 이제 화성 P2 EUV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2기인데 여기가 3기거든요. 3기 페이지 2도 파운드리 라인입니다. 그리고 여기 4기에 또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공사를 하다가 이제 중단돼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텍사스 테일러 팹이 또 지금 건설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삼성전자에게는 파운드리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고객사 유치를 못 해가지고 라인이 조금 스톱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정통한 관계자는 더 이상 메모리 사업에서 이전처럼 경쟁사와 초격체를 벌릴 만한 강점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에요. 삼성이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뭐 D램서부터 시작해서 HBM도 지금 기술이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잘하는 거는 파운드리 공정, 파운드리 라인을 자체적으로 보유한 것만큼 빠르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금방 이렇게 대처가 가능하죠. 그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사의 요청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거, 빨리빨리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최근에 삼성전자가 기흥 캠퍼스에 NRDK를 오픈을 하고 장비를 드리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다분히 이제 R&D 하는 그 팹이다 보니까 이러한 연구들이 좀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위해서 말한 것처럼 코어다이 낮장에 이제 D램을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 원C D램을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일 이제 4나노 파운드리를 이용해서 이 로직 다이가 잘 됐다 그랬을 때는 그 다음 문제는 D램인 것입니다. 그래서 D램도 지금 뭐 수율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얘기를 하니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SK 하이닉스는 1B D램을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조금 다르죠. 예, 다릅니다. 그래서 요런 데서 이제 성과를 좀 내준다 그러면 또 이제 다르겠죠. 근데 삼성전자가 또 하나예요. 하이브리드 본딩을 쓴다 그러거든요. 알려지기는 아직 하이브리드 본딩이 기술 검증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설비라든가 뭐 자재라든가 이런 데서 고가의 투자금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지금 돈을 논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은 D램 사이에 범프 이렇게 돌기가 있어요. 위에 장하고 밑에 장하고 붙이려면 약간 구리 이런 그게 범프가 있는데, 이거 이제 이 하이브리드 본딩에서는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범프리스죠. 범프가 필요 없는 거예요. 범프를 없애니까 HBM 두께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이런 장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기술 숙련도가 조금 떨어지는 건 약점인 거죠. 그래서 기존의 TC NCF 방식으로 하면 이 사이에 여기가 이제 이게 범프거든, 돌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가 이러하면은 30 마이크론 정도인데, 이게 지금 여기 낮장, 여기 낮장에 간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8단 높이를 하나, 16단을 하나, 이 전체 높이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DSV 관통국을 뚫어서 데이터를 이렇게 주고받는데, 장점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적어도 HBM4E 내년 하반기가 되든 26년이 됐던 그때는 하이브리드 본딩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선제적으로 쓰겠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삼성전자는 HBM4 이제 그 16단 적층에서도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할 계획인데, 범프 없이 이렇게 하고 NCF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NCF 방식을 이제 한번 보면은 이게 스택이죠. 이제 적층 방식. 이게 SK가 쓰고 있는 MR 모프 방식이고, 이거는 삼성전자가 열 압착 방식, TC NCF 방식이에요. 열 압착이 이렇게 붉게 보이죠. 요 사이에다 필름을 넣고 열을 가해서 위에 장하고 밑에 장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여기에다가 이제 몰딩이라 그래서 여기는 이제 끈끈한 액체를 넣어가지고 액체를 외부에도 그 다음에 칩과 칩 사이에도 이렇게 굳혀버리는 거죠. 요 방식을 썼는데, 현재는 MR 모프 방식이 이제 승이죠. 판정승을 한 거죠. 판정승, 아마 어쩌면 KO승을 거뒀을지도 몰라요. 판정승과 KO승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거죠. 자, 이런 기술 방식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패키징 기술에 대해서 그러니까 CMS 제품만을 고집을 하지 않겠다. 여러 이제 협력사의 것도 살펴보겠다고 했거든요. 그것도 제가 한번 글을 써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공정에서 진행 속도가 빠른 상황이다. 이건 협력사가 아니면 이런 소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협력사에서 나온 거죠. 기존 세대에서 경쟁사에 뒤진 만큼 HBM4에서는 일정을 당겨서 고객사의 샘플 테스트를 개선 요구사항을 대응하기 위해서 속도를 높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협력사가 아니면 삼성전자에서 협력사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거죠.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비즈니스 포스트에 올라온 기사인데,
TSMC와 동맹 관계에 있는 SK 하이닉스가 테슬라의 HBM4를 이제 수주해서 하여튼 그냥 속도를 내고 있고 삼성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HBM4의 로직 다이 제조를 TSMC 3난으로 한다는 거예요. 만일 TSMC가 3난으로 한다 그러면 삼성 파운드리는 4나노거든요. 거기서 약간의 성능이 떨어질지 모르는데 또 수율이라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은 붙어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가 이 아주 반가운 소식을 뭐 오늘 금요일이니까 이제 주말로 들어가는 이 시점에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또 평택이라든가 고덕신도시, 또 평택 캠퍼스를 바라보고 있는 분들한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HBM4에서 로직 다이를 자체 파운드리에서 잘 만들어서 생산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그런 그 요구를 저는 드리는 겁니다.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